안녕하세요. 저희는 와보고 홍보기자단입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기다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기랑 씨는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럼요. 기말고사 예습과 모의고사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 첫 중간고사를 보고 여러모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다들 공부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으시길 텐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걸 위해 저희가 지금 왔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그 준비를 도와줄 선생님분들과 친구들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Let's go! 그럼 국어 내신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근에 학생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 압도적인 과목이 국어예요. 한국 사람들이 국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마 정해진 시간 안에 지문을 푸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부 방향과 시간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우리 학교 공부 내신법도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인 고등국어는 수능을 위주로 학습이 전개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와보고 내신 수업도 철저히 수능에 기반한 또한 그와 관련된 문제로 출제합니다. 따라서 와보고 1학년에 입학하면 교과서 플러스 부교재로 EBS 수능 특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미리 EBS 수능 특강이나 또는 우리 학교 교과서 한번 보고 오는 게 내신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와 유사한 관련된 수능형 지문들을 많이 보고 오는 게 좋아요. 따라서 전국연합 모의고사 같은 걸 1학년 전국연합 모의고사 같은 걸 한번 풀어보는 게 우리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어 모의고사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어 모의고사를 잘 보려면 현재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와보고 수업 시험도 내신형이지만 와보고 내신도 철저히 수능형이지만 그 전국연합 모의고사나 모의고사도 철저히 수능형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유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문제집을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따라서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좋고요. 문학과 비문학을 조금 따로 풀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산비나 매산문 같은 작품 문제집을 풀면서 시간을 조절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조금 내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그러면 남궁민 선생님의 개기일식 같은 책도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럼 많은 학생들이 고전문학 해석을 어려워하는데 이에 대한 꿀팁이 있을까요?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는 새로 듣고 낯선 지문을 보는 게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배우지 않은 낯선 시가를 스스로 분석하는 게 고등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문학 작품을 접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표현법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자신만의 공부 맞는 키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다면 고전문학 작품의 낯섦의 두려움을 천천히 소거시켜주어 자신만의 맞는 키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따라서 문제 푸는 과정도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요. 장르별 서술상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자신만의 맞는 키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럼 고등학교 영어 내신을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어 내신 굉장히 고민 많죠. 친구들이 교과서를 보는데 이 교과서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친구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인문적인 그런 주제나 아니면 과학적인 주제나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글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사실 영어를 처음부터 굉장히 잘해서 쉽게 영어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처음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친구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 모두가 영어 공부에 있어서 출발선은 다르지만 꾸준히 단어도 공부하고 여러 글감을 읽어보고 생각을 해본 친구들은 결국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영단어는 어떻게 암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영단어 암기 너무 어렵죠. 선생님도 영단어 암기 너무 어려웠는데요. 지금 1학년 친구들은 클래식카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외워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어에 대한 정보도 정리해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아까랑 비슷합니다. 우리의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단어를 봤던 친구들은 쉽게 암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은 처음에 진입 장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노력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글을 통해서 그 만났던 단어를 한 번 더 만나보고 두 번 만나보고
그러니까 친구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꾸준히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내신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수학 내신 공부는 일단 개념과 거기에 대한 응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학교 진도에 나가는 그 개념들을 자기가 먼저 숙지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개념을 자기가 먼저 숙지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에 대한 확인은 교과서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유형별 문제풀이집 같은 그런 간단하고 쉬운 문제를 먼저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확인이 되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난도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보셔서 새로운 문제집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에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적용을 잘 할 수 있는지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학 공부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수학 공부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한 완전한 연습,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한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개념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념을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접하는 시험이나 수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 상황에서 내가 당황하지 않고 접근하는 연습을 하려면은 평소에도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가면서 이 문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문제 상황에서는 이 단서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 즉, 문제를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맹목적인 문제풀이보다도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문제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통합사회 내신 공부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통합사회의 과목의 성격에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합사회는 인간의 삶을 통합적 관점으로 탐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합사회와 관련된, 인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들을 배우고 그걸 여러 가지 삶에다가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시험에도 똑같이 출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신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연습은 이해하는 거, 암기하는 거, 그리고 적용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대답을 하면서 이해했던 과정을 기억의 저장고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열심히 이해했던 부분을 암기하는 거예요. 통합사회 과목 성격상 2, 3학년 때 사회탐구 과목으로 세분화되기 전에 배우는 그런 기초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배워야 하고 익혀야 되는 지식이 방대해요. 그 방대한 지식들을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방식이 중요하겠죠. 그럼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마인드맵을 그려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연계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친구에게 또는 이 과목을 듣지 않는 친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이해한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그런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신이 암기한 부분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연습이에요. 알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문제집을 풀 게 아니고 딱 한 개만 문제집을 정하셔서 이 출제자가 이 기본 내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을 어떻게 연결지어서 정답까지 도달하게 하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충실하게 잘 진행이 되면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게 충실하게 되기만 하면 통합사회에서는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통합사회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과목인데요. 기말고사 전까지 어떻게 통합사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를 충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출제자는 누구예요?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듣고 적극적으로 따라오신 후 꼭 이해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문제도 풀어보면서 점검해 주시는 거, 그거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합과학 내신공부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부고는 통합과학을 선생님이 여러분이 같이 가르치세요. 그래서 조금씩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가르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문제집이 하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개념 완성이죠. 일단 그걸 기본서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문제집 한 개 정도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집 하나 정도 사서 따로 공부하면 일단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통합과학에 관한 꿀팁 하나 말해주세요. 통합과학 교과서는 다른 화원, 생원 이런 교과서랑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야기예요. 거대한 이야기를 물화생지로 쪼개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설책을 읽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처음에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다면 과학은 수학이나 영어랑은 좀 다르게 수업 시간에 배운 것과 시험 때 푸는 문제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커요. 수학은 수업 시간에 배운 문제를 그냥 그대로 풀고, 영어도 수업 시간에 배운 지문을 그대로 시험 보잖아요. 근데 과학은 좀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재밌고 편하게 들었더라도 막상 그 관련 문제를 풀면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거는 과학이라는 학문이 가진 특성, 이거 어쩔 수 없는 점이라서 난 분명히 수업을 잘 들었고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왜 난 문제를 하나도 못 풀지? 난 바본가? 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원래 과학은 이런 거구나. 듣는 것은 듣는 거대로 하고, 그리고 따로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또 풀 때는 또 풀어보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바보가 아닙니다. 중간고사를 겪고 난 후 기말고사를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하며 공부하고 계신가요? 먼저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풀기 쉬웠던 문제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서 개념 위주로 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쌤들 필기 같은 거 해주신 거 잘 보면서 복습도 열심히 하고, 이왕이면 잠은 줄이지 말고 약간 본인 컨디션 잘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8시간, 9시간씩 자면서 잘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1학년 때 과학학부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나요? 저는 제 진로가 천체 물리학자, 천문학자 이런 쪽이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학과, 지구과학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생물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화학을 골랐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모의고사, 즉 수능 국어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며 공부를 해야 하나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수능 국어는 평소에 저희가 공부를 해오던 그런 아는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 보는 지문들이 대부분 나오는 거라서 그런 낯선 지문들을 접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내신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모의고사 공부를 하게 되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내신 공부는 암기 위주지만 이제 수능 국어는 사고력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문을 읽었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그런 점을 중요시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는 총 8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부족하기도 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국어에는 이제 비문학, 문학, 선택 과목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그 한 분야마다 시간을 정해놔서 딱 거기에 맞춰서 풀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선택 과목은 15분, 문학은 25분, 비문학은 35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풀면 80분 안에 푸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모의고사 즉 수능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생활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시험은 아침에 보기 때문에 아침에 미리 머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남으로써 머리를 미리 활성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6시쯤에 일어나서 국어를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점심 먹기 전까지는 수학 공부를 계속 하다가 그리고 점심시간쯤에는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못다한 수학 공부를 보충을 하거나 과학 탐구 영역을 공부하면서 모의고사 일정을 최대한 맞춰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수시와 정시 공부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먼저 수시의 경우에는 이제 정시에 비해서 굉장히 그 출제 범위가 한정적이고 또 시험 문제 대비 시험 시간이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이제 첫 문장이라든가 아니면 제목을 보면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화하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시의 경우에는 이미 배운 지문이나 이미 한번 풀어본 문제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조 포인트를 참고하여 명확하고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면 정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는 교과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 주 출제 포인트를 잘 참고하여 주 출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제 깊게 공부를 하고 아닌 부분은 좀 이제 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나 과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을 올리려면 사고력을 기르고 굉장히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문제를 풀면서 내가 그동안 배웠던 개념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 문제 그냥 풀이 과정이 아닌 어떻게 문제풀이의 해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항상 그걸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런 사고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역시 와부고의 장점 너무나 좋으신 선생님들이죠. 그리고 와부고는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습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맞아요. 선생님들과 학생분들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공부하면 진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일매일 공부를 하다 보면 체력적이나 멘탈적으로 지치는 순간들이 오기도 하잖아요. 저도 요즘 그게 고민이에요. 그럼 우리 이번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바로 갑시다. 멘탈이 지치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세상에는 멘탈이 힘들고 지칠 때 요즘에는 그 정보 검색만 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방법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그거를 내가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고 이 정신은 내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우선은 첫 번째 해야 할 거는 내가 멘탈이 힘든 이유가 뭘까를 한번 내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왜 힘든지 이유를 찾아보는 시간, 그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잠을 잘 자는지 그 다음에 새끼 밥을 잘 먹고 있는지 화장실은 잘 가는지 그거 체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나 우리 와보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인정 욕구가 엄청 강합니다. 근데 그 인정 욕구를 남으로부터 채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인정을 내가 스스로 셀프로, 그러니까 셀프 격려와 셀프 인정, 그게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힘들 때 앞에 얘기했던 걸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내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나 스스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이런 셀프 격려와 칭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공부하느라 지쳤을 와보고 1학년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나 다 지쳐있죠. 성인들도 할 거 없이,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나의 경쟁자라고 할 때 더 힘들어진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 보기에는 학교 다녀서는 학생이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 사실은 학생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옆에 있는 내 친구보다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나의 목표가 뭔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취했는지 한번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과 정신은 연결돼 있고, 그럴 때는 내가 힘이 될 만한 활동들, 그러니까 이 1번에 질문했던 내용도 이제 멘탈이 힘들다, 그 다음에 또 공부하면서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몸과 내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멘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의 그 몸의 힘을 좀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그래서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는 것들, 집안에서 내 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꾸준히 하는 것이 최고의 나의 관리가 아닐까,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꾸준한 실천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알았으면 하는 보건 지식이 있나요? 우선 우리 학생들은 지금 공부하느라고 앉아있는 시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일단 움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추천하는 그 종목이 줄넘기인데, 줄넘기는 단시간 내에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거여서 아침이나 점심시간 이용해서 줄넘기를 하면 조금 체력이 증진될 것 같고, 그리고 비타민이나 기타 영양 보조제를 좀 잘 챙겨 먹으면 그래도 면역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와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체력 증진을 위해 추천해 주실 운동이 있으신가요? 네, 크게 두 가지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여러 운동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통학할 때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부득이하게 멀어서 차를 이용을 한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학교에서 좀 많이 걸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덕소 인근에 산다고 하면 걸어서 통학하는 걸 적극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여러분들 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자목이나 그 허리 디스크 관련해서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로 선생님이 와부고등학교 근무하면서 봤는데, 어깨 주변 스트레칭이나 등, 허리 주변 스트레칭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면 깍지를 끼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10초 정도 머무른다던가, 또 왼쪽, 오른쪽 10초씩, 그리고 위로 10초, 그다음 앞으로 스트레칭, 양쪽, 또 어깨 뒤로 스트레칭, 또 어깨 돌리기.
그렇게 해서 상체, 목 주변 스트레칭을 해주면 여러분들 많이 앉아서 공부하면서 일자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와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와부고등학교 학생들 개개인의 그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꼭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와부고등학교 매점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와부고등학교 매점에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제 매점에는 다양한 위스키도 있고 뷔페, 샴푸 같은 것도 있어서 좋아요. 공부할 때 힘이 되는 간식은? 커리스랑 꾀치킨이. 네, 와부 학생들 너무 열정적인 모습이 멋있는 것 같고요. 네, 화이팅! 사랑하는 거 알지? 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공학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이 학교 와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참 뿌듯하고 고맙네요. 앞으로 남은 1년도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공학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1학년 3반 선생님이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파이팅 있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도 잘해줬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해주길 바라요. 고마워. 수학 공부 화이팅! 오늘 어려워도 내일도 어렵습니다. 화이팅! 포기하지 말고. 얘들아 안녕,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한국사 선생님이자 우리 6반 친구들한테는 담임쌤이지. 입학한 지 벌써 3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짧은 3달 동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스스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힘든 일도 있었고 앞으로 또 나아갈 길이 막막할 수도 있지만 우리 6반 친구들 다 같이 함께 하고 있고 또 입학하면서 가졌던 그 다짐들, 그 마음을 계속 생각하면서 끝까지 함께 가보면 분명히 원하는 모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알지? 자, 우리 끝까지 화이팅 하자. 사랑하는 와기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건강이 최고인 거 알지? 사랑해. 얘들아, 버티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알지? 우리 열심히 살아남아서 졸업식 날 다 같이 사진 찍으면서 3년 뒤에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화이팅! 1학년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3월부터 지금까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선생님은 참 많이 대견스럽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는 시간들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큰 힘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의 힘을 믿고 자신을 믿고 지금까지처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와부고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나요? 와부고에서 살아남기 도전하시겠습니까?